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좀 말하기도 좀 우리가 그런데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지금 휴전하라 그러면서 사실상 광산을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서명 직전이죠. 예.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슨 제국주의적인 약탈 정책이다. 네. 일각이 아니라 이런 면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거죠. 있죠, 이 얘기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아프리카 중부에 드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 네. 이 나라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우리 자원을 사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이제 보통 약칭으로 DRC, DR 콩고, 민주 콩고 이런 식으로 국내 언론들이 표기를 해요. 네. 이 나라가 너무나 민주적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콩고 공화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콩고라고 들었던 나라는 그 콩고 공화국이고 네. 이 나라는 이제 옛날에 자이르였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민주 콩고라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네. 줄여서 부르는데 중앙 정부, 그다음에 반군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르완다까지 그렇죠. 깊이 얽혀서 이제 최악의 분쟁 지역이 돼버린 거 아마 이제 많이 또 소식을 들으셨고 전하셨을 저희 시간에도 거예요.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그 콩고 동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콩고 자원 분쟁이 지금 요즘에 국제적인 네. 이슈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좀 설명 들어볼까요? 예, 아프리카 대륙 중동부의 네. 이 내륙 쪽에 대호수 지대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네. 우리가 미국의 5대호 5개의 거대한 호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지역에도 그렇게 5개의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키브라는 호수예요. 키부. 예, 이게 남북으로 굉장히 길게 이어져 띠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따라가다 보면 가도 이 호수는 끝이 없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근데 이게 표면적만 놓고 보면 2,700제곱킬로미터.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호수가 또 해발 1,500m 아주 고지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로 위쪽에는 마운틴 고릴라들 살아가는 화산지대도 있고 이 호수를 사이에 놓고서 동쪽에는 르완다는 그 동쪽에 있고 네. 서쪽이 이제 민주콩고예요. 그래서 민주콩고의 지역들이 북키부, 남키부 이런 주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제 이 나라의 수도가 킨샤사라는 곳인데 이 네. 수도가 이 나라 굉장히 큰데 이 나라는 중동부 아프리카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수도는 사실 거의 서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한쪽 구석에 몰려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동쪽 끝 지역, 키부호수 지역은 네. 중앙 정부의 영향이 거의 이제 미치지 않는 거예요.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키부호수 북쪽에 있는 북키부주에 고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고마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콩고 자체가 이전에는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올 일은 별로 없었고 특히 고마라는 도시는 거기서도 크지 않은 도시였는데 네. 여기가 한 10여 년 전부터 외국 언론들에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그 몇 번 소개하셨던 자원 분쟁의 네. 핵심적인 코발트라든가 히토류 그런 것들 산지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내전 때문에 사실 내전이라는 게 이 나라의 중앙 정부가 대대적으로 무슨 내전을 벌이는 게 이 나라 전체가 전쟁 중인 상황이 아니라 네. 키부 지역 거기서만 지금 반군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그 인권 침해라든가 학살, 여성 성폭행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고마가 계속해서 네. 조금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고마의 인구가 한 80만 명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또 다른 자료에는 주민이 200만 명이다. 그러면 엄청난 대도시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네. 사이 어딘가일 텐데 아마 이동하는 인구도 많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80명보다는 훨씬 많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80만 명보다. 예, 네. 이 도시 고마라는 이름이 현재 이제 아프리카의 드넓은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를 통칭해서 반투어족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반투 계열의 말로 응고마라는 말이 이 전통 토착민들이 치는 북 있잖아요. 네. 그 북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고 이 고마가 있는 북키부 지역은 그러니까 열대 사바나 기후 좀 건조하면서 근데 그렇지만 또 여기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뭐 열대우리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연중 날씨가 온화하고 그래서 아주 그런 곳이라고 해요. 분쟁만 없다면 참 살기 좋은 그런 곳이 그럴 수도 있겠죠. 분쟁만 없다면. 예, 기후가 좋으니까. 기후로 봐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 네. 기후 조건이 온화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말라리아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 민주콩고가 벨기에 식민 통치 받을 때부터 이 고마가 내륙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내륙에서 실어 나르는 것들 바꿔 네. 말하면 수탈의 통로였던 그렇죠. 곳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콩고가 독립한 게 1960년이 오래됐어요. 근데 네. 그 뒤로 지금 반세기가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오랜 시간 동안 멀리 있는 중앙정부보다는 네. 바로 옆에 있는 이 르완다, 우간다 이런 나라들의 정치 상황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994년 르완다 내전 때 뭐 이때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근데 이제 르완다 내전은 94년에 다 끝났지만 그 후에도 이제 여기 분쟁이 계속된 건데 이제 유럽인들이 당시 약탈했던 거는 고무였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코발트 같은 히토류죠. 또 예. 과거 약탈자는 유럽 백인 세력이었지만은 지금의 약탈자는 이제 반군인 거고. 달라졌네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고마가 그 광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법 채굴이죠. 뭐 르완다라든가 여러 곳을 통해서 무기를 입수한 반군들이 광산 같은 걸 차지하고 광업지대 차지하고 그걸로 팔고 이제 뭐 돈 챙기고 네. 또 그걸로 또 무기 사고 이제 이런 건데 이 고마가 그 반군들이 그 광물 거래하고 실어보내는 이제 중심 교역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그 특히 여성 성폭행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그냥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쓰지 못할 정도로 다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오랫동안 치료했던 의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그 강경희 전 외교장관이 유엔에 있을 시절에도 이제 이쪽 지원해 주는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의사가 이제 드니 무케게라고 해서 그 의사가 그래서 뭐 강경희 전 장관한테도 뭐 감사 의사를 표한 적도 있고 네. 그 무케게가 뭐 201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본 게 M23이라는 네. 이 반군이 르완다의 지원 속에 이제 계속 기승을 부리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좀 분쟁이 이제 좀 끝난 거 잠잠했어요. 아니냐. 예, 그래서 저 사실은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북키브 네네. 국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앞에 국경에 서 있으면 아스팔트 잘 깔린 도로에 여기 횡단보도만 건너면 국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우간다 쪽에서 제가 만난 분들은 지금 안전하다 북키브. 근데 그게 평화 왔다, 분쟁 끝났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네. 뭐가 잘 정리됐다는 게 아니라 예. 중앙정부가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반군들이 이제 완전히 장악해서 분쟁이 좀 가라앉았다 이런 의미였었어요. 반군의 세상이 된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젠 안전하다 관광객들 가도 된다 막 그랬으니까 이게 평화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중에 특히 반군들 중에서 M23 반군이 네. 무력 점령지를 점점 더 넓혀가면서 이제 이번에 다시 내전이 가열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달 초에 그 고마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국가 간의 전쟁도 물론 전쟁은 다 잔인합니다만 특히 국가 간의 전쟁은 그래도 정규군이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룰이 있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아무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쁜 짓을 해도 러시아 정부는 의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전 특히 여러 세력이 막 얽혀있는 내전은 룰도 없고 또 그 과정에 뭐 마약이 개입되기도 하고 굉장히 잔혹해요. 이게 조직적인 뭐 집단 성폭행이라든가 뭐 예. 납치 살해 이런 게.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이 M23 르완다 쪽 지원을 받는 반군뿐만이 아니라 민주콩고 내부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그중에 예를 들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이달 중순에 너무 끔찍한 뭐 주민 70명 잡아다가 이제 이 북키부 지역의 한 마을이었는데 뭐 시신 훼손해서 가톨릭 교회당에 갖다 놓고 이런 일까지 있었고
이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피란하는 난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민주콩고는 큰 나라고 그 주변에 뭐 루안다를 비롯해서 우간다, 부룬디 이런 작은 나라들 네. 이 나라들로까지 지금은 난민들 넘어가면서 네네. 분쟁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가 지금 반군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르완다를 제재하기로 하는 지금 거죠. 그렇게까지 예. 갔죠.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르완다 수도 키갈리를 방문했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자원이 없다 르완다는 별로. 근데 아. 자원을 수출한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아, 자원의 산지가 없는데 근데 어디서 그게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콩고 들어가서 사실상 약탈을 해온다라는 네네.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M23이라는 일종의 대리인 반군을 지원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르완다 군대가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르완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 르완다 군인들이 넘어가서 네. 그냥 그 광산지대 가서 자원 갖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르완다가 그러니까 내전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나름 탄탄하게 나라를 쌓아 올리고 네. 군대가 굉장히 강해요. 나라는 작아도.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 나라 군대를 이 지역에서 대호수 지역에서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르완다가 세계는 내전 끝나고 굉장히 안쓰럽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은 동네에서는 조금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민주콩고 반군 지원해서 내전 부추긴 르완다에 정부를 제재하거나 뭐 그런 건 금융 제재 이렇게까지 간 건 아니고 네. 강요를 제재하겠다. 뭐 그 개인이 뭐 미국으로 온다라든가 미국 내에 계좌를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수위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르완다에 보내는 경고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르완다 반군 민주콩고 반군 지원하지 말라. 네. 이렇게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르완다는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자원이 없고 그다음에 내륙 국가여서 수출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막혀 있는 지정학적으로 좀 안 좋은 그 네.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욕심을 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르완다 입장은 뭐냐면 이거 참 오래된 레파토리인데 식민지를 했던 열강들에 대한 그런 비난 그걸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식민지국의 원죄. 예. 사실 이거 좀 무책임해요. 그지? 너무 변명 핑계. 지금 자기네들이 사실상의 약탈을 예. 하면서 끝난 지가 언젠데. 예, 그래서 제가 르완다 신문 더 뉴타임스라는 거 찾아보니까 네. 19세기 후반에 콩고와 르완다 원래 하나였어야 되는데 네. 억지로 갈라냈던 벨기에 잘못이다.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지금 그러면서 네. 서방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뭐 많이 듣던 주장 이거를 또 네. 되풀이하고 있더라고요. 민주콩고 정부는 지금 뭐 반응을 안 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선건 민주콩고 쪽에서는 네. 사실은 민주콩고가 네. 90년대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네. 굉장히 부패한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모부투라고. 근데 그랬다가 그거 무너진 다음에 이제 정치가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집권을 하기는 했는데 네. 안정돼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콩고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 전국을 장악하지는 못했는데 네. 그렇다고 어떤 반군 소탕 작전을 해서 계속 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 정부 자체가 이제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정부 자체가 뭐 부패 같은 문제가 늘 있습니다만 네. 민주정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여기가 그 뒤에 계속해서 정권이 어쨌든 뭐 아버지가 하고 아들도 하고 막 이러긴 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외부의 감시단이 들어가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는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하는 정부예요. 네. 그런데 이 동부 상황과 한마디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통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내전이 너무 심해지면 네. 민주콩고 자체가 저러다가 분열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 나라가 90년대 내전은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진짜 전면전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도 이 나라가 깨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일부 지역이라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해줘야 된다. 내부의 부족도 너무 많고 네. 또 언어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좀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다가 르완다가 딱 숟가락 얹고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니까 이제 욕하는 거죠. 예. 그런데 민주콩고에서 이제 우리 자원을 좀 사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게 얘기한 얘기를 거는 좀 네. 이제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의 대통령이 치세케디라는 대통령인데 네. 이거 분명히 우리 자원이다 르완다 거 아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르완다 제재하는 거 좋다. 네. 그래서 르완다 쪽에서 자꾸만 그거를 외부로 수출을 하니까 이제 히토류는 워낙에 우리 뭐 전자산업에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거기서 르완다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르완다에서 수출하는 것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사가지 말고 네.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사가라라고 하는 건데 네. 글쎄요 미국이 어떤 생각일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 지금 뭐 그린란드 등등 5만 군데 예. 지금 그 욕심을 내고 있는데 네. 아프리카 중부까지 관심을 가질진 모르겠지만 혹시 또 모르죠. 이 자원 때문에 혹시나 그 관심이 과연 이 민주콩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트럼프 정부에서 국제개발처 대폭 축소한 일도 있어서 예, 뭐 뭐 국제적으로 뭐 민주콩고를 지원하거나 이런 걸 도와준다고 하기는커녕 안 지금 하잖아요. 국제개발처 지금 사실상 지금 무력화시키고 거의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USAID라는 거. 네네. 뭐 직원이 원래 한 1만 명인데 얼마 전 보고서에서 300명이 적당하다. 사실상 없애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민주콩고에서 실제로 들어가 있던 이 수도라든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던 그 USAID 직원들 네. 지금 다 아마 허둥지둥 다 도망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나라를 도와줄 거다라는 반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콩고 타격이 좀 있겠죠.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 네. 나라가 아프리카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 네. 미국 국제개발처 원조 제일 많이 받아왔었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에티오피아, 요르단, 아프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 순이었고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돈을 사실은 민주콩고가 받았는데 네. 지금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상황이네요. 관심이라도 많지만 여기는 관심들도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모든 고통과 피해는 또 결국 네, 그 국민들의 사람들한테. 몫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